포쿠암 병원 응급실의 시계는 오전 3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한 공기 속에서 때때로 급히 걷는 발소리, 기계의 비프 소리, 또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함을 깨뜨린다. 환자들은 신중하고 빠르게 복도를 지나간다. 45세의 베테랑 의사인 응우엠 반손 박사는 한 환자의 병록을 살펴보며 이마를 가볍게 문지르고 있었다.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피곤한 밤이었지만 그는 각 교대가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심지어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근처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손 박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다음 환자에 대한 준비를 했다. 몇 분 후 자동문이 열리고 2명의 의료진이 구급차에 실린 환자를 응급실로 밀고 들어왔다. 그 위에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 창백한 피부와 엉킨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그녀는 약하게 보였다. 그녀의 커다란 눈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소녀의 눈 속 표정은 손 박사를 가슴 아프게 했다. 구급차 옆에는 소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단정한 옷을 입은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절망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 박사는 그녀가 떨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박사님,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손 박사는 다가가서 소녀를 자세히 살폈다. 그때 그는 불안감을 느끼는 한 가지를 알아차렸다. 소녀의 배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이는 분명 임신을 의미하는 징후였다. 너 몇 살이니? 손 박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10살이에요. 여인이 대답하며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안녕, 작은 아가. 손 박사는 주저하며 말했다. 자신이 묻는 질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2명의 의료진 중 1명은 명백히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으며 정보를 확인했다. 박사님, 우리는 보건소에서 초음파를 찍었지만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오늘 밤 아이가 심한 통증을 느껴서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처치할 수 없었어요. 손 박사는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경력을 쌓으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소녀의 눈빛 속에서 뭔가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절망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가 즉시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였다. 너 이름이 뭐니? 손 박사는 몸을 숙여 소녀와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다. 소녀는 여전히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 있던 여인이 대답했다. 이 아이 이름은 민옥이에요, 박사님. 이 일이 시작된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응옥을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손짓했다. 그는 그녀를 가장 잘 돕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당신이 제 할머니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네티마이입니다. 민응옥의 엄마는 일을 많이 하셔서 저는 대부분 그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마이 부인은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의사님,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아들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하며 침착함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감정의 심연에 빠져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민응옥은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렸습니다.
아들은 소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면서 소녀가 고통으로 살짝 떨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작은 공책을 꺼내 어린 소녀 앞에 내밀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때때로 그림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응옥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그녀에게 노트와 펜을 건네주고 그녀가 낙서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아들한테 그 그림을 주었습니다. 그 집은 덧문이 닫힌 작은 집이었고 창문 옆에는 우울한 표정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신문의 구석에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작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척추까지 차가움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미묘한 외침입니다. 손씨는 그 사람이 당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응옥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그 사람이에요. 민응옥 씨,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아들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응옥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돌아섰다. 아들은 그녀를 강요할 수 없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을 나가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이 부인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손을 꽉 모으고 눈을 바닥으로 고정했다. 여사님, 저는 여사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들이 여사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나가 그 남자를 언급했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마이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결국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엔 제가 맞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사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손이 부드럽게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의붓아버지 참반남 씨는 제 딸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2년간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그는 항상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지만 저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가 미나를 보는 눈빛, 그가 미나와 단둘이 있기를 애쓰는 방식. 저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들은 분노와 결의가 물결치듯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응옥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즉시 사회복지기관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부티유엉이 경찰들과 함께 신속히 도착했습니다. 흐엄은 민응옥과 비밀리에 대화하며 자신의 모든 경험을 활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 소녀는 짧은 몇 마디로 남 선생님이 자신을 임신시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은 집에 없었던 점반남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주 가던 모든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몇 시간 후 남 씨는 친구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남 씨는 첫 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분명했다. 그는 압박을 받은 끝에 마침내 자백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소는 마이 여사가 민응옥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아직 약하기는 했지만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듯했다. 처음으로 어린 소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너는 정말 용감하구나.
손이 어린 소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돌볼 거라고 약속할게요. 다시는 당신을 해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민응옥은 그를 바라보며 작은 눈물 한 방울을 뺨에 흘렸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그 순간 소녀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민응옥과 그녀의 아기의 건강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안 민응옥은 전문 심리학자 팀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 결코 잊지 못할 깊은 흔적을 남겼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응옥은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작은 조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각각의 계시는 고통과 회복력이 섞인 것입니다. 아들과 병원팀은 그녀가 의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응옥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손은 그녀가 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 곁에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미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응옥은 아동 심리적 트라우마 전문가인 심리학자 팜티란의 지도로 집중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통해 고통스러운 기억이 드러났습니다. 남 씨는 민응옥에게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하며 조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고립시켜 다른 가족들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대 근무 사이의 휴식 시간에 자주 민응옥 씨를 방문하던 손 박사는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며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지저분한 그림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복잡한 그림으로 발전하면서 그녀의 이야기와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은 민응옥의 그림 중 하나를 감상하던 중 눈길을 끄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림. 뒤에 있는 그림자가 또 다른 아이처럼 보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응옥 씨,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소녀는 몇 초 동안 신문을 쳐다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떠났어요. 이로써 조사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다. 손은 민응옥 씨에게 빈이라는 이복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빈은 남 씨가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년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손은 현재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빈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빈은 여동생의 상태를 듣고 푸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 씨와 사회복지사 흐엉 씨와의 대화에서 그는 남 씨의 이상한 행동을 느꼈지만 당시에는 의붓아버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는 더욱 성숙하고 단호해졌으며 민응옥 씨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빈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 네트워크를 얻은 민응옥은 마침내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두운 날들은 점차 희미하지만 끈질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손 씨는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민응옥의 작은 미소 하나하나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승리입니다. 남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법적 결과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손 씨는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인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다른 의사들이 유사한 사례에 더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민응옥은 가족과 의료진의 끊임없는 지원으로 병원의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딸의 여정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이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공감과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던 어린 소녀 민응옥은 손 박사와 그의 지원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킬 기회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어둠 속에서 내딛는 회복력과 희망의 행동입니다. 민응옥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려는 손의 결의는 참을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불의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친절한 행동이나 환영의 말은 새로운 시작을 밝히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점은 또한 트라우마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지만 진정한 지원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아들의 헌신은 우리 각자가 행동하고 변화를 위한 다리가 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응옥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경험 속에서도 용기와 공감의 빛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꼭 안아주고 곧 뵙겠습니다.